저희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차원과 좌표 벡터인데 사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좌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좌표. 그냥 쫙 긋고 그냥 2,3 하면은 그냥 2,3이 딱 되는 그런 좌표인데 이 좌표는 어디에서 왔을까를 보면은 기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2,3은 이 2,3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준에서 왔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180 이게 사람의 어떤 성인 남성을 그러니까 기준으로 되면은 1.8m 정도 되고 여자는 1.6m인가요? 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1.8m라고 하면은 180cm를 1.8m는 180cm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이제 0.0018km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단위를 다르게 하면은 어 단, 단위를 다르게 하면은 이게 숫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달라지는데 실제로는 제 키는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바로 이제 1,0과 0,1.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어떤 중고등학교 배웠던 그 좌표는 네, 1,0에서 0,1 두 가지 이 기저로부터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것을 만약에 2,0하고 0,3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마찬가지로 1차 결합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1 곱하기 2,0 그리고 1 곱하기 0,3이니까 좌표가 1,1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2,3이 되는데 기저를 좀 다르게 했더니 1,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표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좌표를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 것처럼 좌표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해가지고 일단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순서 기저, 순서 오더드 베이시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기저는 이렇게 집합 안에 원소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원소로 표현하면 이게 집합 안에 원소로 표현하면 집합은 두 개의 원소를 다르게 하면은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좌표가 아니라 집합이 있고 2,1이라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얘들은 순서가 먼저 정반되지만 원소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집합을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얘가 하고 여기에는 얘를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를 등호가 아닌 어떤 그런 걸 나타내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를 우리가 부여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만약에 얘의 어떻게 보면 순서를 만약에 다르게 하면은 순서를 다르게 했는데 갖게 되면은 이게 순서가 부여가 안 되는 거니까 순서를 부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순서 기저가 나타내는 거고 순전히 그냥 얘하고 얘는 다르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기저가 다르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순서 기저가 있고 스칼라가 있다고 치면은 그냥 V는 아까 그 1차 결합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C1하고 C2하고 CN이 바로 좌표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약간 기호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약간 괄호 약간 큰 뭐죠? 괄호를 해가지고 베타 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C1, C2, CN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베타에서의 V의 좌표 벡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기저는 벡터. 만약에 순서 기저를 부여하는데 이게 베타가 1,0이고 0,1이라고 했을 때 2,3이라는 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아까 그게 똑같은 예시입니다. 근데 똑같은 예시인데 그냥 이렇게 아까 우리가 약간 정의에서 나왔던 이 표현대로 만약에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베타 한 다음에 그냥 2,3 해가지고 그냥 2,3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성지 1이 있는데 성지 1은 얘들 한꺼번에 덧셈을 한 것은 각각을 이제 덧셈한 것과 똑같다라는 건데 예시를 한번 들겠습니다. 2, 아까 5하고 3,4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저는 이제 베타 1,0이고 0,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더하게 되는 거니까 5,9가 되는 건데 5,9는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제 좌표니까
5,9가 딱 튀어나오는 거고 이제 7, 얘는 이제 7 더하기 3하고 5 더하기 4 할 수가 있는데 7 더하기 3이 아니라 2 더하기 3입니다. 제가 글씨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고 5 더하기 4 이게 이렇게 바꾼 이유가 2하고 3을 이렇게 쪼개고 싶고 5하고 4를 이렇게 쪼개고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놓으면은 쪼개가지고 2,5가 되는 거고 3,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각각 좌표니까 이런 기호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얘 한꺼번에 더한 것은 각각을 더한 것과 같다. 라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질문 있는데, 네네. 2 더하기 3, 5 더하기 4가 왜 네네. 갑자기 2,5가 되고 3,4가 되죠? 이거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에 있는 애가 X 좌표로 하고 얘가 Y 좌표로 하면은 이제 아, X 좌표에 있는 애만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X 좌표에 있는 2하고 X 좌표에 있는 3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하고, 그러니까 2,3에 2하고 5,4에 5를 더해서 2,5를 만들고, 그 네네. 뒤에 3가 4를 더해서 3,4로 만든다는 얘기신가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좌표끼리 이제 5는 이제 2 더하기 3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2하고 5를 따로 썼잖아요. 2하고 5를 따로 쓴 이유가 이제 얘하고, 그러니까 얘 첫 번째에 있는 얘하고 두 번째에 있는 얘는 완전히 다른 좌표인 거죠. 완전히 다른 좌표인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말고 반대로 한번 반대로 한번 넘어가는 걸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2,5하고 3,4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얘를 만약에 더하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x 좌표끼리 더하는 거예요. x 좌표끼리 더한 거니까 2하고 3을 더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좌표, 그러니까 y 좌표에서는 y 좌표끼리 더하는 거죠. 혹시 이해되시나요? 근데 5,9가 2,3뿐만이 아니라 3,2도 될 수 있고, 9가 5 더하기 4도 될 수 있지만, 뭐 7 더하기 2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많잖아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은 뭐가 되나요? 그게 이제 x 좌표와 y 좌표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2하고 3은 x 좌표잖아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상호 선생님 질문은 그러니까 V하고 W 벡터 값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V는 2.5고 W는 3.4인 상태에서 서로 더하는 주어졌다고요? V 플러스 W 처음에 주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죠. 주어졌으면, 그렇게 되고,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통의 그 정수의 더하기 빼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좌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좌표예요, 여기 좌표. 등식이 그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런 거. 성립한다는 거 그냥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예시도 뭐 틀린 예시는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R2라는 벡터 공간에서 그 벡터 자체가 보통 이렇게 좌표로 표시하니까 그 좌표를 지금 그 2,5를 기저 베타에 의해서 좌표로 표현한 게 2.5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2,5 맞습니다. 그러니까 3,4를 좌표 기저 B에 의해서 표현한 게 3.4, 3,4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보는 당연한 그 연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이 의미를 좀 더 그 느낌이 오게 하려면은 이 벡터 공간을 뭐 폴리노미얼 같은 걸로 정해 놓으면은 좀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죠.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설명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예.
네, 사실 너무 당연한 예시이긴 하죠. 예, 너무 당연한 예시고 이게 약간의 이것도 일종의 선형 함수 같은 그 선형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먼저 벡터끼리 더해가지고 그걸 좌표로 전환. 우리가 이게 이 좌표 벡터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는 그 원래 애시당초 좌표로 나타낸 거를 좌표 벡터로 나타내는 거는 뭐 사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폴리노미얼이라든지 아니면 행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동형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R2나 Rn의 원소처럼 생각해서 좌표로 바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게 우리가 유용함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맞긴 그렇기 한데. 때문에 이 좌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예를 들면 폴리노미얼이든 행렬이든 그 행렬 그 자체로 하지 않고 이 선형 대수의 행렬 연산 같은 걸 적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좌표 벡터로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폴리노미얼이 두 개 있으면 폴리노미얼끼리 먼저 더하는 연산이 있잖아요. 그걸 더해놓고 좌표로 바꾸나 각각을 좌표로 바꿔놓고 더하나 똑같거든요.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러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사실 이게 다항식의 예시를 넣을까 말까를 좀 고민했었는데, 예, 넣는 게, 네,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처음에 좌표로 나타나지 않는 벡터들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 좌표로 전환한다는 게 좀 의미가 부각되니까. 처음부터 네네. 좌표로 있는 걸 좌표로 하니까 2.5, 2.2,5를 좌표로 나타내는 게 2,5라는 거잖아요, 결국. 네네. 예, 그러니까.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뒤에 문제 나오네, 뭐. 그래서, 뒤에, 네, 책에서 아, 나와요. 뒤에 문제 나와요? 예, 예. 이제, 뭐, 다룰 때, 뭐, 이제, 이정혜 선생님이 발표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폴리노미얼 그런 얘들이 나오긴 하네. 네, 뒤에. 네네. 그래서 이제 베타는 이제 1,0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성질인데 그러니까 스칼라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로 이제 예시에 들면은 2,3이 나오니까 아까와 똑같이 하면은 이 값 자체가 2,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까 앞뒤로 똑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A번만 풀었는데 왜냐하면 B번하고 C번은 이제 뭐냐면은 다 똑같은 건데 하나는 이제 얘는 이제 뭐냐면은 그 그냥 좌표로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행렬로 나타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다항식 나타나는 건데 저 B번하고 C번은 아예 빼놔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B번하고 C번은 B번이 아마 그 뭐죠 다항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똑같은 걸 다항식 버전을 만든 거고 이제 C번이 아마 행렬로 나타내는 거 똑같은 걸로 행렬로 나타내는 건데 이거 그냥 좌표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좌표만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명해 이게 뭐냐면은 이게 C가 있는데 C라는 것이 이제 V의 어떻게 보면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은 1차 독립이려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0이 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0이 나오게 되려면은 A2, A1과 A2, A3 그러니까 스칼라가 각각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1차 결합 형태를 나타내가지고 0000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네, 각각의 식을 전개해서 풀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실제로 A1과 A2가 A3가 각각 똑같이 0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네, 가우스 수거법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라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여기 해보면은 네 해봤더니 네 이런 식이 나왔고 이런 식이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바꿔서 해보면은 네 1차 독립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들 다 0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기조를 했을 때 그러니까 2차원이잖아요. 얘가 차원이 두 개가 있는데 차원이 두 개 있으니까 차원이 2차원이니까 벡터가 두 개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라 기저에 있는 원소가 두 개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한 개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2,3이랑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얘 한번 추가를 해봤는데 얘는 일단
그 2차원의 모든 좌표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차원에 있는 그러니까 x하고 y에 있는 여기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얘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형태가 그 1차 독립일까? 라는 의문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A1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1차 독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1차 독립이려면은 A1과 A2가 A3가 모두 다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명한 해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진짜 자명한 해가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확인해보자는 건데 A1 플러스 A3는 0. 아까 이거 그냥 똑같이 한 겁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변수가 그 식보다 하나가 더 많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형태를 풀벽이 되면은 얘는 이제 뭐죠? 그 소거법을 해가지고 A3를 없앤 다음에 풀게 되면은 A1은 3분의 2 A2가 나오게 되는 거면서 1차 종속이 되는 거죠. 무수의 해가 많게 되는 거니까. A1을 위해서 1을 잡게 되면 A2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니까 아 얘는 1차 종속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기저에다가 어떤 벡터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벡터 하나 추가되면 얘가 1차 종속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네. 그 1차 종속이랑 1차 독립이랑 이런 말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어떤 거 말씀하신 건가요? 그, 뭐지? 그냥 저는 서- 선형 독립, 선형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네네네네네. 그거를 1차 뭐죠? 독립 1차 종속이라고도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 처음 네네. 들어봤어요. 그런가. 저는 1차 독립하고 1차 종속이 좀 더 그러니까 제 익숙해가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 용어를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인 건가요? 쓰는 것 같아요. 그, 쓰는 것 같은데 잘 쓰지는 않고 그냥 선형 오, 독립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런 용어도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 이 네, 수식을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네. 이 수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A1 플러스 2, 3, 네네. A3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X 좌표에 있는 애들은 X 좌표끼리 Y 좌표에 있는 애들은 Y 좌표끼리 하는 건데 우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지금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시죠? 지금 네 여기에서 이제 A1을 음. 각각 곱하는 거예요. 예, 예. A,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X, Y끼리 묶었다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게 구분해서 적었네요. 예. 네네 맞아요.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우리 마찬가지로 예전에 네 예전에 그 할 때는 그냥 저렇게 저 방법보다도 아까 먼저 보여주신 그 가우스 소거법 방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네네. 그 해보면 자유 변수가 하나가 생기잖아요. 자유 변수가 하나 생기거든요. 아까 밑에 예시한 거 생길 네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행보다 열이 더 많거든요. 행보다 열이 많기 때문에 그, 그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잖아요. 그러면 네네. 뭐라 그러냐요? 맨 앞에 있는 그걸 뭐라 그러지? 피봇 리딩 앤 칼, 리딩 앤 리딩, 그죠. 리딩 엔트리가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 나오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 나오면은 결국은 이게 무한 해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어,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 아까 뭐였죠? 결론이? 내려가면. 무수히 많게 되는 거니까 1차 그렇죠. 종속이 나온다. 네. 네. 이거 지금 선형 이그샘플 종속. 선형적분. 네. 선형 이거 도소가. 이거 지금 이그샘플 1, 2, 1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거고 책에서는 이거 아마 일반화된 걸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아, 지금 일반화된 이거 버전, 네, 보면 책에서는 아마 여기 일반화된 버전은 증명까지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명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증명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아니, 그게 재미있게 아니라 네. 저기 여기 그 베이시스라고 해야 되나 벡터하고 넘버가 달라가지고 그냥 문제를 가져와서 하신 거죠? 네, 문제 가져와서 푼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챕터가 달라가지고 이게 지금 그 저기 가우스 소거법 하는데 제가 이걸 잘 못 읽나 하고 막 눈동자 곰곰이 아, 흔들면서 네네네. 보고 있었거든요. 예. 아, 네네. 아니요. 예. 제가 아, 몰라가지고. 네. 아, 네, 네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토마스 모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자유변항이죠. 이거 아마 그 가우스 그걸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벡터 하나 추가했죠.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거하게 죄송한데 요거 하기 전에 그 네. 위에 제가 좀 놓쳐가지고 위에 벡터를 추가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가했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아, 원래는 그 그 부분 딱 놓쳤어요, 제가. 예. 원래 1,0하고 0,1인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마음대로 2,3 아, 추가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추가한 겁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마음대로 추가했는데 이제 제가 마음대로 이제 없애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1을 제거한 거예요. 일단 얘는 1차 독립이 되는 거죠. 일단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예시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3개에서 그러니까 1개 제거해서 2개가 되는데 이 2개가 1차 독립이 되는지가 보는 게 좀 좋을 것 0,1이죠, 같아요. 선생님. 2자처럼 보이는데 0,1. 0,1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원소 1개가 당연히 1차 독립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걸로 이제 2차원에 있는 모든 좌표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뭐지 기저의 정의에 의해서. 해봤는데 만약에 아까 전에 같이 이런 형태 나왔고 B1이 네모에다가 A1, B2가 세모에다가 A1 형태를 나타내면은 이러면은 그 사실은 모든 이제 2차원에 있는 모든 그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은 네, 당연히 안 되겠죠. A1은 B1을 갖게 되고 B2는 0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B2가 0이 나오니까 만약에 B2가 예를 들어서 3만 나와도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오로지 0만 나오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는 네. 왜, 2차원에 왜, 그, 있는 모든 벡터를 왜 그런가요? 제가 잘 못 따라가서. 아, 네네. A는 B1이고, 네. 이건 이제 지금, B1을 A로 표현을 하려고, 그죠? 네, 이거 각각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네네. 근데 만약에 두 개가 같으면, B2가 0이어야 되니까, 두 개가 네. 같다면, A와, 뭐라 해야 되죠? A1하고 B1이 같다면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거 계산한 거죠. 뭐냐면은 A1에다가 1,0인데 각각 이제 곱하는 거예요. 각각 이게 X 좌표하고 Y 좌표 곱하는 건데 X 좌표끼리 곱하면은 얘들이 지금 위치가 같잖아요. 지금 위치가 같으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A1에다가 0을 곱했어요. 얘가 B2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B2가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A1에다 0을 곱한다고요, 지금? 네, 그 Y좌표에 있는 0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 이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 기저가 1, 0, 0, 1 다 있어야 되는데 0, 1을 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알겠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잘 못 따라가가지고, 이 지금, 세모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이 그러니까 B1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B1은 뭐 네모 곱하기 네네. A1은 네모는 1이 될 것 같고요. 이 네네. 세모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죠? 이 네모 세모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B1을 A1의 형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은 일단 S 좌표의 입장에서는 네, 전부 표현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은 표현을 다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만약에 B1을 어쩌고저쩌고 A1을 딱 나타냈다고 치면은 결국에 B1은 이제 A1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1은 A1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B1에다가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A1에 딱 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네모를 그냥 상수배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큰 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상수배 그렇게 봐도 되는 거.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1.0이니까 그 앞에다 뭘 곱해도 직선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X축으로 나오면. 단지 이제 X축으로 기냐 짧냐 그 정도 차이지. 모양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상수배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모는 1이고 세모는 0이죠. 여기 위에 그렇게 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예, 그게 예, 그렇게 그게 되는. 맞긴 합니다. 그렇죠. 네모는 1이고 세모는 0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네. 제가 아까 질문에 잠시 돌아가도 될까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B는 항상 0이 되니까 R2를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인가요? 네,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네. 예. X 좌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X 좌표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2차원의 모든 좌표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기저에다가 그러니까 기저라는 것은 네, 그게 그 어떤 벡터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 작은 녀석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정보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아마 차원을 이제 설명하는 거긴 한데 1차원 딱 하고 2차원은 딱 제품이 나옵니다. 그다음 3차원을 하면 입체가 나오죠. 그러니까 1차원은 벡터 한 개를 벡터 한 개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차원은 벡터 두 개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3차원은 벡터 세 개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4차원인데 우리가 4차원 상상할 수 없잖아요. 4차원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3차원까지는 세 개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4차원도 네 개의 벡터, 그러니까 네 개의 벡터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추론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차원이라는 것은 그냥 기저에 있는 그 벡터들의 그 원소들의 개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유한 차원과 무한 차원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냥 유한계의 기저를 가지면서 기저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된다.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그래서 dim V로 표현할 수가 있고 무한 차원은 이제 유한계 기저를 가지지가 않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dim-V는 무한대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기저 자체는 많겠죠. 그러니까 1,0, 0,1도 기저이지만 1,1, 1,0하고 2,0, 0,3도 기저예요.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라 하더라도 기저는 정말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저는 정말 많을 수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는 똑같이 두 개인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책에서는 이제 아마 무한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맞나요?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일단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여기부터가 좀 재밌는 부분인데 저한테 재밌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책에서 그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런 설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모든 벡터 공간에는 기저가 있을까? 라는 게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유한 차원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뭔가 유한 차원에서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죠. 그러니까 n개 있으면 딱 하는 거니까. 근데 무한 차원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뭐냐면은 무한하니까 계속 벡터들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추가를 하는 건데 끝까지 추가를 하는 거니까 이거 뭔가 기저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왜냐면은 또 추가하면 추가하니까 또 추가해야 되고 또 추가해야 되니까 무한계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기저의 어떤 성질을 약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저는 아까 그 벡터 공간에서 그 벡터 공간의 정보량 아주 최소한의 정보량을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1차 독립 중에서는 가장 큰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기저라는 녀석이 기저라는 녀석은 1차 독립 중 가장 큰 애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기저가 아니라 벡터 한 개 더 추가하면은 1차 종속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일단 무슨, 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잠깐만, 제가 뭐 중간에 놓쳤나요? 그 기저가 1차 독립 중 가장 큰 녀석이라고요? 네. 1차 독립이라는 게 선형 독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지금 디멘션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죠? 가장 큰, 지금 무엇이 가장 크다는 거죠? 개수가 많다는 말인 건가요? 네, 1차 독립 그러니까 1차 독립 중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1차 독립이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3차원에 있다고 쳤어요. 아까 여기 예시를 보면은 V1도 1차 독립이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V1과 V2도 1차 독립이죠. 네. V1과 V2과 V3도 1차 독립이죠. 아, 근데 3차 네. 3차원에서는 개수가 가장 많아서 가장 큰 녀석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 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차 독립 중 가장 큰 녀석을 네, 기저인 건데 아까 이제 여기서 기저를 이제 1차 독립인 것을 모으는 거예요. 싹 다 모아 보면 V1도 있고 V2가 있고 V2, V3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V1보다는 V1, V2가 더 크고 그다음에 더 큰 게 V1, V2, V3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녀석은 V1, V2, V3가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차원이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뭔가 모든 벡터 공간에서 1차 독립 중에서 1차 독립 중, 그러니까 이런 1차 독립 중에서 가장 큰 집합을 뽑아낼 수가 있다면 얘가 기저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예시를 또 아까 V1, V2, V1, 2, 3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던 이제 원소들끼리 비교가 가능해서 그러니까 얘들끼리 비교가 다 가능해가지고 가장 큰 애들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애를 고를 수 있으니까 얘가 꼭 기저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모든 벡터 공간에는 기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무한대에서 원소들끼리 비교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집합들이 무한계예요. 무한계의 집합이 있는데 얘네들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큰 애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없는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정우 선생님이 말한 그 얘기들은 네.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만 하는 얘기 아닐까요? 네, 사실 무한 차원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무한 차원, 네. 아까 말한 네. 그 논의는 다 유한 차원을 전제로 한 논의니까 갑자기 무한 차원을 얘기해 버리면 아까 그 논의랑 연관성 있게 연결해서 얘기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아마 맞아요. 정확히 예, 이해한 겁니다. 네네. 선생님 다음 질문이 컨티뉴어스한 상황에서는 가능할까? 그거 물어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계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무한계에서도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기저라는 거는 그 뭐라 그러나 최소 그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집합 중에 가장 크기가 작고 기저라는 게 가장 네. 크기가 작고 선형 독립 집합 중에서는 가장 크기가 큰 것이 기저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그거 같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사례 쭉 그건데 네. 그거는 그렇게 뭐 크기가 가장 크고 가장 작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한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예. 네. 그러니까 무한 차원에 관한 얘기는 전혀 별개의 논일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건. 네, 맞아요. 정확히 이해한 음. 겁니다.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책에서도 이해했는데. 책에 보면 definition 1.2.2 거기 이야기하는데 예. 네. 제약 조건이 있어요. 아니요, 그 토마스 모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하시고 계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네네. 인피니티 디멘션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걸로 끝.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그걸 책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선택 공리다. 선택 공리. 네. 예. axiom of choice라고 나와 있네요. 그게 그리고 여기 그래서 네, 여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애매하니까 약속을 딱 정한 거예요. 뭐냐면은 모든 원소들끼리 비교 가능한 집합에서는 그러니까 무한계에도 유한계에도 가장 큰 원소를 뽑을 수가 있다. 약속한 거예요.
무한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그게 조른의 보조종이라고 전 이해한 거예요 지금. 무엇의 보조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조른의 보조종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조른 그러니까 원래는 그 수학적 정의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해한 뭐죠? 이해한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V1 아까 1차 독립이었던 그 얘들 있잖아요. 얘들을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전부 다 모아서 얘들의 원소를 가지는 하나의 집합을 만드는 겁니다. 이 원소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V1하고 V12하고 V1, 2, 3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V1보다 V1, V2가 더 크고 얘보다 이제 또 V1, V2, V3가 더 크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원소들을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더 큰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한계이든 유한계이든 가장 큰 원소들을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른의 보도 정리입니다. 네네. 그게 뭐 존스 레마라는 건가요? 네 이름만 맞아요. 네네 그게 맞아요. 가장 큰 원소를 뽑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뽑을 수 있다 그래요? 무한일 때도 뽑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공리를 정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공리를 정한 거라고. 이상한 공리 같다. 아, 음. 아, 최대값이 여기는 최대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무한에서?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아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학자한테 대판 싸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잘못 못 들어가셔야 돼요. V1하고 V1, V2, V1, V2, V3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집합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V1, V2, V3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 원소가 무한이 되더라도 그걸 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생각은 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예가 있나요? 예시가? 마치 실수 집합에 최대값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네 그냥 이따 실수 우리 집합에 최대값이 어디 있어? 해석학 쪽으로 없잖아. 막 가고 있죠, 그죠? 아이고 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조금 요거 나중에 조금 좀 한번 파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네 집합론 부분 좀 이렇게 하면서 요 모든 벡터 공간에는 기저가 있다는 그 명제 증명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집합론 기초를 잠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리니어 알gebra 심화편인데 왜 아까 말씀하신 존의 보조 정리가 안 나와요? 이건 어느 과목에 여기는 나오는? 안 나와요. 예. 그건 여기는 어느 과목에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 뭐, 말하고 싶은 사람이 써놓은 책이 있겠죠. 그거 그것도 역시 선형 배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벡터의 개수 뭐 이렇게. 서형대수라는 게 바운더리가 명료하진 않으니까, 쓰고 싶은 사람은 썼을 것 아, 같고. 근데, 하여튼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음. 그래서 사실 이거 아마 공부하려면은 뭐 선택권인가요? 그거 같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집합론을 조금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뭐죠? 뭐, 순서에 관한 그게 있는데. 순서요? partial ordering 있고 그런 좀 집합론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나중에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까지 같이 좀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 이 약속은 받아들이는 걸로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예. 이유가 있겠죠. 만약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래서 일단 뽑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존스 레마라는 거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 대판 싸웠다 했는데 지금은 받아들이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게 워낙 강력하대요. 그러니까 이 존스 레마가 진짜 강력해가지고 이게 매료가 되는 거예요. 매혹이 되는 쓰고 싶다라는 어떤 강한 유혹이 든대요. 그러니까 쓰고 싶다는 강한 유혹. 그래서 요즘에는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존스 그러니까 렘마는 이름 자체가 렘마인 거 보면은 어디서 증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선택 공리를 받아들이느냐 갖고만
있겠죠. 근데 네, 선택 예. 공리에서 나오는 렘마죠. 그러니까 네. 렘마는 뭐 공리에서 나오는 증명된 거니까 그, 렘마 공리를 받아들이냐 아니냐 갖고 뭐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여기서 얘기해봐야 우리는 좀 그, 그 공리랑 선택 공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선택 공리가 공리 중에 하나죠. 그니까요. 그 공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모양이죠. 아니, 그 예를 들어서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공리잖아요. 네. 어, 근데 평행선은 만난다고 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네.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공리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선택 공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공리예요. 다른 공리도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예, 근데 질문이 뭐예요? 그 공리와 선택 공리의 차이가 있나요? 선택 공리라는 게 공리 중에 하나라니까요. 평행선 공리처럼 선택 공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어,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게 그게 큰 뭐 실익은 없어 보이는데 그 기존에 있던 공리 공통된 공리가 있고 거기에 선택 공리를 하나 더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그거 아닐까요? 아닌가? 그 그게 저도 아니고 선택 그게 아니에요? 공리는 뭐 그러니까 공집합이, 비어 음. 공집합이 아닌 여러 집합들이 있는데 그 각 집합 중에서 원소를 하나씩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다시 당연한 할게요. 얘기인 것 같아. 네? 여러 집합이 있는데 그 네. 중에서 여러 공집합이 아닌 여러 집합 중에서 그 각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 다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걸 선택 공리라고 해요. 각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을 수 있다. 그, 뽑아서 집합을 만들 수 있다. 뭐 이건지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선택 공리는 이렇게 뽑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공리예요. 평행선 공리가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하는 걸 평행선 공리라고 하는 것처럼 네. 선택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걸 선택 공리라고 해요. 예. 선택에 대한 공리군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알려면은 결국 그 논의를 따라가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선택 공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마주치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그 얘기가 실익이 있는 논의가 되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해봐야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이게 유한 차원에서는 기저가 있다. 이거는 쉽게 증명되잖아요. 유한 차원에서는 기저가 있다. 이거 쉽게 증명이 되는데 이걸 그럼 무한 차원에도 적용할 수 있냐라는 문제를 따져보려면 선택 공리를 인정해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왜 그게 필요로 하냐면 이제 그것까지 하려면 선택 공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무한히 가능하다 이것을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선택 공리가 있으면 뭐를 할 수가 있. 선택 공리라는 건 예를 들어서 평행선 공리가 있잖아요. 평행선 공리는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게 공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 공리를 알면은 무한 차원에서도 기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그거까지 내가 지금 여기서 조리 있게 설명할 실력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게 이제 증명하다가 뭔가 막혀서 부딪혀가지고 그 돌파구를 찾다가 보면 아 이런 공리가 필요하고다 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예. 이게 우리가 뭘 이렇게 사실은 크게 실익 있는 논의가 되긴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정효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과정 중에 뭐 어떤 한 부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핵심적인 걸 요약해서 아마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잘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아마 저도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그 수학의 직업 채널 그 서영대수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린의 보조동리에서 아 그래요? 무한 네 음, 나와요. 그게 나오고 제가 그걸 이제 제가 이해한 걸로 바꿔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설명하시는 어. 거예요? 아, 네, 네. 그게 그 설명이 그 영상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저처럼 그냥
이렇게 좀 부드럽게 안 하고, 그러니까 수학적 용어처럼 막 그 정의를 좀 엄밀하게 정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 좀 부드럽게 그래 저는 해주세요. 네, 근데 지금 네,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가장 큰 아까 말한 그러니까 가장 큰 선형 독립 집합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유한 차원 그 네. 가장 작은 생성 집합도 고를 수가 있고 그게 기저다. 근데 그거를 이게 어떻게 해서 그거를 무한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건지 잘 납득이 안 가.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한계에서 어떻게 성립하냐? 조를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좀 억지 논리긴 하죠. 그게 소리 들으면은. 아, 다 한 그러니까 건가요? 무한계에서 가능하다. 그게 조련의 보조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 무한계이든 하려고 하시는 줄 무한계이든 알고. 네, 그러니까 유한계이든 무한계이든 그냥 모든 원소 거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비교가 가능하면은 가장 큰 애 고를 수 있다. 무한계든 유한계든 가능하다. 이게 조련의 보조동의 내용이거든요. 네, 네. 아, 이게 비교만 가능하면 다 네, 고른다. 고를 수 있다. 네. 다만 무한번 골라야 된다. 이런 말인 건가요? 아, 그것도 아니고 그냥 고를 수가 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르는지 모르겠다. 근데 같은데. 고르는 거 가능하다. 이거 이거예요. 선택 네. 공리에 해당된다는 얘기신 거죠? 아, 이거는 조련의 보조정리 아, 보조 말하는 거죠. 정리고. 네, 그러면 선택권은 조련의 그 말하는 거죠. 어썸션이 모든 게,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서 고르는 게 가능하면 다 고를 수 있다. 그게 어썸션인 거죠. 전제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원소들끼리 어, 비교가 가능하면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질문이 또 돌아가는데 무한 차원에서 무한계에 있는 걸 어떻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아니, 근데 크게 부분이 비교는 질문이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최대를 어떻게 아, 최대 선형 독립 집합을 어떻게 고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는 말이 없어요. 뭐 어떻게 말이 없고 고를 수 있다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 네네. 부분이 좀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여기 부분도 어썸션 있고. 자체, 아, 그렇네요. 이 어썸션 자체가 다 고를 수 있으면, 다 고를 수 있으면 무한계도 고를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네네. 소렌스 레마 아니에요? 그게? 네, 맞아요. 존스레가 그래서 맞습니다. 다 고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다 고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 밑에 어썸션은 다 고를 수 있으면 무한계의 그 베이시스도 컨스트럭트 저기 만드는 게 가능해라고 하는데 그 공리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공기 말씀? 그러니까 그 뭐지? 음, 존스 레마는 네네. 다,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해서 제일 최대값이면 기저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전제를 하려면 네네. 어, 다 고를 수 있어야 돼. 무한계여도 다 고를 수 있어야 돼. 이 말이잖아요. 네네. 아니에요. 그 전제는 무한계를 고를 수 있어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무슨 선택 공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고를 수만 있으면 무한계에서도 이론적으로는 그, 뭐지? 그 기저를 기저를 컨스트럭트 할 수 있어. 아, 기저를 시킬 수 있어.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 뭐냐 아까 그 사실 그러니까 무한계로 가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저는 이제 사실 유한계를 예시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한계 쉬우니까 일단 세 개를 고른 거예요. 일단 세 개를 고르고 얘를 하나하나의 집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V1하고 V12는 비교할 수 있죠. 얘들을 비교할 수 있죠. 어떤 데가 큰지. 그 V12하고 V1, 2, 3 비교할 수 있죠. V1하고 V1, 2, 3 또 비교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 지금 모든 원소가 다 비교가 가능해요. 어느 데가 큰지. 그렇죠. 비교만 가능하면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네. 가장 큰 그러니까 V1, V2, V3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만 가능하면 뽑을 수 있다. 근데 비교만 가능하면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비교 불가능한 건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일단 비교가 가능하면은 가장 크게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예, 그러니까 근데 무한도 가능하네요. 계속 비교 가능할 테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거. 비교만 하면 뽑을 수 있다. 네, 다 비교 가능하면 뽑을 수 있다. 실수 집합에서 최대값을 고를 수 있겠네요. 실수 집합의 네, 실수들도 다 비교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른의 보조 정리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럼 실수의 최대값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예 맞아요. 그러니까 조른의 보조 정리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하고 그거 굉장히 받아들이는 건 우리 반하는 지금 마음이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거예요. 말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수하고 이 그 벡터 시츄에이션하고 좀 다른 거죠. 잠깐 거기까지 요거는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요거 네. 이거를 판단하는 게 난 도대체 여기서 이거- 그거를 그 증명을 네.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네, 우리 한번 일단은 이거 나중에 같이 그 해봐요. 수학의 이거 즐거움 채널 예, 그 수학연대수 거기에 파트 나중에 나오니까 우리 집합론을 한번 네. 할 때 요거를 최종 목표로 해서 한번 쭉 가보는 우리 거예요. 집합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집합론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동치 관계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뭐 부분 순서라든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요 벡터 공간에는 모든 벡터 공간 기저가 있다는 여기까지 하는 거. 요게 추상대수에서도 중요한 명제라고 그랬거든요. 조건희 아 그래요? 교수님이. 예, 요거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요 증명을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정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 그 쭉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들어가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조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논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저는 그렇게 사실 계속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실수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무한차원 벡터 공간 자체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그 선형 결합 자체는 유한하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유한한 선형 결합 중에 들어가 있는 벡터 그 기저들은 어떤 기저들은 유한하게 표현될 것 같긴 한데 그 경우에 이런 논의들이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집합이 유한계가 있으면 그 유한계 중에서 각각 원소 하나씩을 고르는 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한계가 있다. 그러면 무한 집합 중에서 다 하나씩 뽑는 게 가능한가? 어. 그게 선택 공략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뭘 근데 고르냔 말이죠. 원소가 최대인 집합을 고른다. 그게 아니라 다섯 개의 집합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럼 각 집합에서 그게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에요. 그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 골라. 그래서 총 다섯 개를 고르는 거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집합이 무한대가 됐을 때, 그러면 그 무한대의 집합 각각에서 전부 다 원소 하나씩을 빼내는 게 가능한가? 근데 그게 그 선택 공리인지는 저도 잘 그게 모르겠는데 선택 공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정효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기 유한 차원에서 기저를 말할 때 최대 선형 독립 집합이 기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최대 선형 독립 집합이 그 논의를 무한 차원으로 확대시킬 때 그 정리가 어떻게 쓰이냔 말이에요. 그 공리가 선택 공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논의 지금 그 김항 선생님이 말한 얘기는 지금 이종효 선생님이 말한 이 논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원소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집합 뭐 하나짜리 집합도 있고 두 개짜리 집합도 있고 세 개짜리 집합도 있는데 가장 큰 집합 고를 수 있잖아요. 유한 차원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논의에서 어디에 그걸 무한 차원으로 확대할 때 어떻게 선택 공리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논의는 지금까지 한 논의가 그거였거든요. 이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 그걸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그 아마 엄밀한 증명은 아마 그 수학의 지금 채널에 나오거든요. 사실 그거는 엄밀한 증명인데 저는 그러니까 좀 약간 사고방식, 그러니까 약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자 식으로 써가지고 이게 그렇게 써니까 더 뭐라고 해야죠? 더 혼란을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가장 큰 집합을 고를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를 수 있다는 그거를 선택 공리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전 들렸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네.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집합이 기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무한 차원에서 기저를 찾으려면 무한 차원에서 가장 원소의 개수가 선형 독립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저는 이제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그런 그 어떤 공리가 쓰인다는 것인데 그 공리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논의 지금 김한근 선생님이 말한 그 공리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원소 중에 하나씩 뽑는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얘기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세부적으로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썼던 약속은 뭐냐면은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만 네 가능하면은 가장 큰 집합 그러니까 이건 기저가 아니라 가장 큰 집합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제 걔하고 기저 끼워 맞춰야 되는 게 증명의 포인트거든요, 사실 이게. 네네. 아니, 그래서 가장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선택 공리가 아까 김한근 선생님이 원소를 하나씩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공리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기저는 무한천의 기저도 있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 공리가 무한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집합에 무한한 집합이 주어질 때 각 집합에서 하나씩 원소를 선택하는 선택 함수를 항상 정의할 수 있다가 이제 선택 공리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게 무한한 집합에서도 기저 구성할 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치 집합 쪽 같은 생각하는 거 없다. 거기서 원소 자체가 집합인 경우는 많아 없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네네. 그쵸? 그렇게 말해야지 좀 헷갈리는 게 어, 그 여기서 V1 하나를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집합이고 이게 V1이란 집합의 집합인데 그 집합 중에 가장 원소가 많은 집합의 원소니까 그거 하나 뽑을 수 있다는 거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네, 누가 맞습니다, 다시 한 맞습니다.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 선택 아니, 공리는 집합에 무한한 집합이 주어질 때 각 집합에서 하나씩의 원소를 선택하는 선택 함수를 항상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그 선택 공리를 받아들이면 무한한 집합에서도 기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저도 잘 모르겠. 무슨 말인지 잘 방금 모르겠어요. 토마스 모어님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몰라가지고 지금. 저 잘 몰라요. 저 공리를 잘 몰라요. 선택 공리를. 아까 예, 저 말 책에 선택 안 공리를 나와서 잘 안 봤어요. 받아들이면 기저는 네. 무한히 무한한 집합,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기저를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너무 어려. 일단 저는 그러니까 예시를 보면 아까 토마스 원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마우스 보이시죠? 아니요? 이거 안 제가 보여?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맞는지는 네네. 모르겠지만 잠시 공유 중지할까요? 아니요. 제가 저기 네. 채팅에 넣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너무 마우스가 길다. 그 마우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거를?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마우스가 안 보이시나요 혹시? 마우스가 안 보이시나요 혹시? 마우스. 움직이면 보입니다. 네, 보여요. 네네. 지금 보이시죠? 여기 V1, 네. 그래, V1, 2 보이시죠? 그러니까 집합의 집합을 그러니까 집합 자체를 원소로 쓰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그렇죠. 집합 자체 지금 B1하고 이게 한 원소고, B1, 네, B2 이게 한 원소고, B1, B2, 3 네, 이게 한 원소고. 계속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음, 근데 선택 고른 게 아니라 그 뭐죠? 조른의 렘마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 원소들끼리 전부 다 비교가 가능하면은 가장 큰 집합을 그 집합의 원소를 고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조른의 렘마입니다. 그러니까 무한계는 유한계는 그런데요. 선생님 옛날에 우리 직무수 할 때 조건희 교수님께서 선택 공리는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선택 공리를 받아들이면 무한 차원에서의 기저를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거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거기까지 가면은 이해한 거 맞습니다. 지금 네.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힐베르트가 아는 사람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힐베르트 공간을 만들어냈지.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지금. 힐베르트가 아는 사람이 제자인지 뭐 친구인지 누군지가 만들어냈대. 그거밖에 응? 모르겠어. 힐베르트가 아직 뭘 만들었다고요? 힐베르트가 힐베르트 그 공간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힐베르트 공간이 제가 들은 게 각 기저의 각 벡터가 직각을 이루는 무한 차원이거든요. 무한 벡터 공간이거든요. 무한 벡터 공간이면은 기저가 무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힐베르트 친구인지 누군지가 선택공이 만들었으니까 힐베르트가 벡터 스페이스 자기 이름 따서 만든 것 같아요. 무한 공간. 점점 제 그 정신도 점점 무한 차원 벡터 공간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도 지금 그 공간에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 하고 정신 선택공이 모르겠다. 공간으로 간다. 선택공이 모르겠다 이러고 제가 선택공이 뭐 하나 제가 읽으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명 못할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다 올려드릴까? 스크린샷 해가지고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 읽고 제가 이해는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벡터공간에는 기저가 존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기 중에서 왜 조른의 보조 정리가 쓰여야만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여기 뭐죠? 렉처 노트가 아니고 뭐라고 하지? 발표 자료 맞다. 발표 자료에서는 뭐죠? 조른의 보조 정리 말을 안 썼어. 그러니까 그 단어 안 썼는데 그 일부러 좀 안 썼습니다. 왜냐면은 그거 쓰면은 뭔가 또 뭐라고 하지? 약간 더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냥 단어 어려운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뺐거든요. 사실 그거는. 네. 그냥 그 단어는 말 안 하고 사실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조른의 보조 정리 그냥 약속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냥 뽑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아까 전에 아까 그 내용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애를 뽑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약속에 있어 가장 큰 애를 뽑을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기저 후보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완벽하게 기저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 얘가 그러니까 실제로 벡터 공간을 만들어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기저 정의에서. 그럼 얘가 진짜 기저일까?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러니까 약간 엄밀한 증명은 아니고 약간 좀 사고방식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접근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썼거든요. 뭐냐면은 V1과 V2는 일단은 1차 독립이잖아요. 근데 V1과 V2가 일단 1차 독립인데 한 개가 더 필요하죠. 얘 위에 있는 그 높이가 필요하죠. V3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V1과 V2는 V3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저 한 개가 그러니까 벡터 한 개 더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V1과 V2 그리고 합집합 V3를 합집합을 해야 이런 3차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벡터 공간이 있는데 그 벡터 공간에 있는 1차 독립 중에서 가장 큰 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그거죠. 상식적으로 그 녀석은 그 벡터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당연히. 유한 차원에서는. 만약에 못 만든다면? 우리 무한 차원을 생각해야니까 일단 못 만든다면 라는 어떤 의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만들지 못한 녀석까지 합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가 우리가 아까 그 1차 독립 중에서 가장 큰 얘가 있는데 걔가 그 벡터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 만들어내지 못하는 벡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얘처럼 그러니까 벡터 두 개로 V3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벡터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녀석까지 합쳐야 되는데 만약에 그 녀석까지 합쳐 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V1, V2, V3가 있는데 얘들 1차 독립인데 만약에 얘가 V4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V1, V2, V3가 아까 똑같은 과정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가정 그러니까 얘가 V1, V2, V3가 가장 큰 1차 독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정이 그러니까 V1, V2, V3 가장 큰 얘라고 가정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더 큰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아까 가정하고 어긋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V1, V2, V3가 3차원의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차 독립 중 가장 큰 얘가 있는데 만약에 걔가 그 벡터 공간을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그 벡터 공간을 표현하지 못한 그러니까 만들어내지 못한 벡터가 있는 거고 그 벡터하고 합집합을 해야 비로소 그 벡터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합친 녀석이 1차 독립이 되면서 우리가 원래 있던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있는 애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가정에 의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가장 큰 애가 걔가 벡터 공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녀석이 벡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걔가 또 1차 독립이기 때문에 모든 벡터 공간에서는 기저가 존재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모든 벡터 공간에는 기저가 존재할지도 물론 그 약속이 맞다는 전제 하에라고 하면서 제 발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네.